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7일 오전 11시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역할은 킹메이커입니다. 본인은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는 나이가 안 되지만은 공정하고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면은 그 후보가 내년 3월 9일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는 이제 여론 구조, 역사의 흐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PD 역할을 하는 거죠.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고 생산적인 경선을 하려면은 우선 외부에 있는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들어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이미 약속되어 있는 합당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사실은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조선일보와 이준석 대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도 제가 평소에 주장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빨리 들어와야 한다. 이미 너무 늦다. 그리고 바깥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치를 잘 모르고 아마추어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런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가 시작된 것 아니냐, 틈을 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이야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씨는 지금 그 자리가 공평무사해야 할, 공평하고 자기의 사적인 감정이 없어야 할 그런 자리니까 오로지 심판자로서 공정한 게임 룰을 정하고 거기에 많은 인재들이 참여해가지고 치열하게 자신의 장기와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도록 하는 그런 입장에 서면은 윤석열 씨에 대해서 다소 섭섭한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인터뷰는 중간중간에 아주 경청할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석열 아마추어 티가 나서 이미 티가 난다. 이미 입당했어야 했다. 유승민, 원희룡, 하태경에 이어 윤희숙까지 당내 후보로 언급을 했다. 날 불안해하는 분 적지 않은데 내가 말한 공존의 스펙트럼에는 태극기 부대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거는 작년에 터무니없는 4.15 부정선거론과 싸웠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다 하는 자화자찬도 사실은 정확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하곤 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치적 영향을 준 인물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오바마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당대회 연설을 보면서 정치란 말의 힘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정치라는 예술이라고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이 비스마르크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정치가 예술일 수도 있다. 특히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다. 이준석 씨의 말이 아주 촌철살인 핵심을 찌르는 것도 이 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인물로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음모론과 싸워왔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부정선거 주장은 야만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으로 용납하기 어려웠다. 정치적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 결과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음모론에 빠져 재검표까지 했다면 보수정당은 무너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작년에 미래통합당이 사실은 부정선거로 진 것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바깥에서 극성분자들이 계속 부정선거 사전투표 조작으로 졌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대부분이 침묵을 했습니다. 그 중에 아니다라고 한 사람이 이준석 그리고 오세훈, 하태경 제 기억으로는 이 정도입니다. 이런 분들 이외에는 다 침묵을 했어요.
만약 그때 당론으로서 재검표 하자고 했으면은 당이 사라졌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당이. 그런데 부정선거 아니다. 내가 졌지만은 내가 부정선거로 진 건 아니다. 부정개표로 진 건 아니다. 사전투표에 문제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두 사람. 한 사람은 오세훈 씨는 서울시장이 되고 또 한 사람은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중간에 정치를 그만두고 싶지 않았나 하니까 정치는 타의에 의해 그만두지 않는 한 자의로 그만두지는 않는 것 같다. 이건 명언입니다. 그러나 이 대표를 불안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물었더니 불안감을 내려놓았으면 한다. 내가 말한 공존의 스펙트럼에는 태극기 부대도 포함되어 있다. 한미동맹을 우려해서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를 들고 나온 분들의 애국심을 이해한다. 그런데 이스라엘기를 들고 나오는 분들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힘들다. 저도 이 부분은 동감합니다. 왜 이스라엘기를 들고 나옵니까? 왜 이스라엘기를 들고 나옵니까, 지금? 아랍 사람 전체를 저거로 돌리면은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한미동맹에 충실하기 위해서 태극기 정도는, 성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윤석열 전 총장을 반사체에 비유했는데 라고 물었더니 윤석열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반부패의 상징이 되었지만 그것을 벗어났을 때 어떤 전투력을 보여줄지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경제 문제에 대하여 본인이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거나 경제에 대한 불안을 불식할 화끈한 영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입당을 그리고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으로 보나 하니까 입당을 안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 참석을 들면서 윤석열 씨가 등장하는 게 조금 서툴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윤석열이 함께 하는지 보여주지를 못했고 언론인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는 등 준비가 안 된 모습이었다. 조직적인 정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직이 당이다. 당은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조직이다. 이거 윤석열과 그 주변 사람들이 한번 새겨들어야 할 말처럼 들립니다. 당이 있어야 개인의 실수를 막을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당이란 조직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김종인의 훈수대로 별도로 당을 만든다든지 새로운 세력 만든다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준석 씨가 김종인 물먹이는 이야기입니다. 입당을 언제 하는 게 좋겠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준석 씨는 입당했어야 했다. 이미 조금 늦었고 그 와중에 공수처에 수사 빌미를 준 것이 아쉽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대선 주자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탄핵 논란을 조금 빨리 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바른정당 대선 후보 때의 자신감을 다시 발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야 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젊고 아젠다 파악이 빠른 분이다. 제주도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빨리 대선 레이스에 뛰어드셨으면 한다. 하태경 의원은 정확한 이슈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 윤희숙 의원은 우리 당이 영입에 성공한 훌륭한 인재다. 그분 역량이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조경태 의원도 경선 과정에서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었다. 대선판에서 튀어오르는 주자들이 있을 것 같다. 이준석 돌풍을 한 2달 전에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 국민의힘 대선 경선도 의외의 인물이 나올 수 있다. 혜성같이 나올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5대5라는 현행 대선 경선 룰을 바꿀 생각인가라고 물었더니 대선 후보들이 서로 동의한다면 모르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원하는 대로 가야 한다. 그리고 당심과 민심의 괴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북핵 문제 같은 건 협상이 필요하지만은
상호주의라는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 이제는 북한에 대해 좀 초연해질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극대화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북한과의 위기 상황이 올 때 거기에 통일의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북한 체제를 지워버리는 흡수 통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입장 표명을 요구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더니 이 지사가 그 문제를 선악구도로 만들려고 했다. 테러 방지법에 반대한다는 게 테러를 찬성한다는 것인가?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들의 불안 요소를 낮추는 것이라면 병원이 자율로 해도 된다. CCTV를 설치한 병원에 환자가 몰리면 달지 말라고 해도 달 거다. 이 지사처럼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면 의대생 중 특히 외과에 누가 지원하겠나? 생각이 깊지 않습니까? 이재명보다는. 자율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율로. 그걸 법으로 강제하면은 우선 의사들이 기분 나쁠 거고 기분 나쁘면 수술이 잘 안 될 거고 더구나 이 어려운 외과로 지망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국민 건강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당대표 당선 이후에도 활발히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소셜미디어를 10년 동안 했고 지금까지 큰 사고 안 쳤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거다. 훈련이 다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회했나라는 물으면은 가지 않았다. 앞으로도 갈 계획은 없다. 내가 당대표로서 성공해서 그분이 인재 영입을 잘했구나. 사람 보는 눈이 있었구나. 평가를 받게 하고 싶다. 가끔 그분이 궁금하다. 감옥에서 제가 당대표 된 걸 보시긴 한 건지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이 이준석 현상은 어떻게 보면은 이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난 것만큼 큰 영향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즉 2030 세대가 이준석이라는 상징적 인물을 만들어내고 2030 세대가 이제 주인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니까 2030 세대의 판단력이 아주 건전하고 60, 70 세대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40대, 50대, 특히 40대가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좌 운동권 세력을 정리하는 것이 내년 대통령 선거의 역사적 임무라는 게 점점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바뀌니까 나라 분위기가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